2021년에 유난히 추웠던 겨울, 거대했던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현대차의 생산 라인이 일제히 멈춰서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을 멈춘 것은 전쟁이나 파업 같은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 단 하나였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최첨단 설비들이 겨우 칩 한 조각이 모자라 고철더미처럼 멈춰서야 했던 그 순간은 일시적인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누려왔던 안정적인 공급망의 붕괴를 알리는 잔혹한 예고편이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 위기의 본편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2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요동치며 새로운 반도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위의 작은 섬 대만은 면적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이고 인구는 서울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그 위상은 영토의 크기를 압도합니다. 이 작은 섬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 당신의 스마트폰은 먹통이 되고 자율주행 차량은 시력을 잃으며 전 세계 AI 서버의 전원이 꺼집니다. 21세기 문명 전체의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작은 섬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게 되었을까요? 모든 역사는 1987년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이 대만의 TSMC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우면서 시작되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설계는 남이 하고 우리는 오직 제조에만 집중한다는 이 발상 하나가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공장 건설 비용과 리스크를 TSMC에 넘겼고, TSMC는 그 대가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칩을 찍어내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 최첨단 칩의 90% 이상이 대만 신주의 단 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부터 인공지능 가속기, 심지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사용 반도체까지 전 세계가 단 하나의 교량 위에 올라타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견고한 다리가 흔들릴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관세와 기술 통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에너지 가격을 밀어올려 브렌트유는 배럴당 71달러를 넘어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공포 속에 격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순간, 그동안 파운드리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의 이름이 다시금 시장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갑자기 기술 혁신을 이뤄낸 것도 TSMC가 무너진 것도 아니지만 전 세계는 지금 삼성이라는 선택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미국 정부가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특례를 조용히 없애면서 반도체 공장들의 장비 도입 절차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매번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 기간 동안 장비는 창고에 묶여 생산 일정은 엉망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의 시간은 곧 돈이며 라인이 단 몇 시간만 멈춰도 수억 원이 증발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깨지며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일이 흔들리고 테슬라의 치밀한 생산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공급망을 책임지는 이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모든 계획을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핵심 장비의 허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립된 생산 계획서는 파도 앞에 세워진 모래 위의 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불안감이 전 세계 반도체 고객사들 사이로 독가스처럼 퍼져나가던 결정적인 시점에 업계의 제왕 TSMC는 매우 상징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만 최대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공시는 시장을 다시금 긴장시켰습니다. 이는 단일 기업의 설비 투자로는 반도체 역사상 손에 꼽히는 거대 규모였지만 소식을 접한 고객사 구매팀들의 반응은 환호가 아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고객사들은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는데,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은 결국 칩의 단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가격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신규 설비가 완전히 안정되어 수율을 확보하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동안 고객사들이 겪을 납기 압박은 심화됩니다. 이미 예약 장부가 꽉 찬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대 공사는 세계 최고의 공급자가 동시에 더 비싸지고 더 바빠지며 더 예측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신뢰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벗어던지고
리스크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고객사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전 세계 구매팀들이 내린 결론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 두 번째 공급선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자마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삼성전자의 사무실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다급한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진정한 힘은 압도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당신을 떠날 수 있다는 확실한 대안의 존재 유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TSMC가 지금까지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고객들에게 그들을 대신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견고했던 독점 공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새를 타고 전 세계 자율주행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로 보지만 그 실체는 매초 수천만 건의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기업에 가깝습니다. 도로 위의 사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모든 복잡한 과정은 오직 반도체라는 캔버스 위에서만 그려지는 정교한 마법과도 같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7월 삼성과 약 24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2033년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동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차세대 칩인 AIO를 삼성의 텍사스 공장과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하겠다는 파격적인 이중 공급망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두 공장에서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체제이며 반도체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공급망 분산 사례입니다. 퀄컴은 더욱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최첨단 이나노 공정 생산을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는 구체적인 소식이 반도체 업계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칩 설계 기업이 삼성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는 요동칩니다. 이 논의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TSMC는 자신들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다른 쪽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거대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도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협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퀄컴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강력한 협상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지만 한때 7년 동안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였던 삼성과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아이폰의 핵심 두뇌 칩을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카메라 센서와 같은 비교적 낮은 영역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것은 공급망 다변화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역사는 애플이 한번 문틈으로 발을 들이면 어느 순간 방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일본의 게임 거인 닌텐도 역시 차세대 게임기의 핵심 칩을 삼성의 8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하며 새로운 공급망 생태계에 전격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나노는 최첨단 공정은 아니지만 이것은 삼성이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안정적인 수율을 뽑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닌텐도의 매우 영리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 첫 발주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닌텐도는 향후 10년 동안 더 중요하고 복잡한 핵심 칩들을 삼성에게 믿고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을 냉정한 숫자로 바꿔보면 애플은 매년 약 2억 2천만 대의 아이폰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업계 추정치로 A 시리즈 칩의 개당 단가를 $50로 잡을 경우 애플이 이 칩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간 비용은 16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TSMC가 설비 투자 부담을 이유로 칩 단가를 단 5%만 올린다고 가정해도 애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 1%의 가격 인상만으로도 600억 원이라는 거액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상황에서 애플이 과거의 적이었던 삼성과 다시 손을 잡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숫자의 논리이며 삼성이라는 강력한 대안의 존재 유무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삼성이 실제로 모든 물량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TSMC는 단가를 함부로 올리거나 납기를 미루는 독단적인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압박 방식이며 발표나 계약서 없이도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협상력이 삼성으로 이동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흐름이 쌓여 만들어진 230조 원이라는 숫자의 실체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0조 원은 삼성이 확정한 수주액이 아니라 테슬라와의 계약과 퀄컴, 애플 등 잠재적 파이프라인을 모두 합산했을 때 도출되는 시장의 상단 추정치입니다. 이 숫자를 모두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진짜 경쟁 상대가 단순히 대만의 TSMC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재 요동치는 거대하고 복잡한 반도체판의 절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제왕이었던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으며 그 뒤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거대 공장을 짓는 동안 삼성 역시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텍사스 공장을 가동하며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본심은 명확하며 그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아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영토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삼성은 TSMC를 대신할 두 번째 공급선 후보인 동시에 인텔이라는 강력한 도전자와도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만약 인텔이 예상보다 빠르게 수율과 납기를 안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지는 더욱 복잡해지고 삼성의 입지는 다시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경쟁 구도 속에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운명의 길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길은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의 테스트 발주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 점차 대규모의 고정 물량으로 굳어지는 가장 희망적인 경로입니다. 테슬라의 AIO 칩 이중 생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레퍼런스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업이 인정한 공장이라는 강력한 훈장이 되어 다른 기업들을 끌어당깁니다. 닌텐도의 첫 번째 시험 발주를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면 단순한 시범 운영으로 시작된 계약들은 어느새 대체 불가능한 필수 공급선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주변부 협력은 활발해지지만 정작 가장 비싸고 중요한 핵심 칩 생산은 여전히 TSMC의 손에 머물러 있는 다소 더딘 성장 경로입니다. 이미지 센서나 구형 공정 칩에서의 협력은 늘어날지라도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나 애플의 최상위 프로세서 같은 핵심은 여전히 대만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30조 원이라는 숫자는 화려한 거칠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매출 기여도나 수익성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로 테슬라가 보여준 이중 공장 체제가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의 표준으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애플과 엔비디아 역시 자신들의 핵심 칩을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거점에서 동시에 만들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가 현실이 되는 순간 삼성은 단순한 보험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떠받치는 공동의 중심축으로 화려하게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며 테슬라가 이미 2026년에 이를 실행함으로써 업계의 가장 강력한 설득 논리인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7.6%에 달하지만 삼성은 겨우 7.7%로 아직 9배 가까운 거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닌텐도의 납기를 단 하루라도 어기거나 테슬라 칩의 수율에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판의 최종 승자는 가장 화려한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을 증명하는 회사입니다.